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비트코인 전망, 주식과 코인은 걱정을 타고 오른다.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할수록 가격이 오른다 라는 거죠.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주식과 코인이 오르기에 불안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한번 쌓인 리스크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 짧게 글을 봤다.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크를 정리하기 위해서 글을 써주셨는데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는 겨울에 천연가스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가스는 이제 난방에도 많이 쓰이고 다양하게 쓰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의 천연가스를 수출을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고생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을 높이면 추가적인 돈을 주고라도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분기 주식과 코인이 저점 매수가 가능했던 이유는 폭망을 예상했던 2분기 회사들의 성과가 높았기 때문이다. 3분기는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2분기에 박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다시 주가와 지수가 반등을 했던 그런 상황인데 3분기는 과연 다를 것인가? 3분기는 기대에 못 미치고 다시 꺾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시장은 이미 나스닥의 저점 매수에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 여기서부터 꺾일 것이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확 붙었으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쪽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슈를 빠르게 훑어보자. 첫 번째, 올겨울은 기대해도 좋아. 푸틴 형님께서 귀여운 표정을 지어주고 계신데 첫 번째, 러시아는 겨울에 천연가스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찬성 쪽에서는 이미 아시아는 천연가스 비축에 들어갔으며 전 세계적으로 대안을 원유로 생각하고 있어서 원유 가격마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천연가스를 무기화해서 안 팔고 사람들을 고생시키면 이걸 대안으로 원유, 석유를 선택을 할 텐데 그럼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인해서 원유값이 올라가고 원유값이 상승하게 되면 중동도 앉아서 돈을 벌지만 러시아도 또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겨울이 두려운 유럽, 러시아 원유 제재 일부 완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를 제재했다가 일부 완화했다라고 합니다. 이래서 에너지, 천연가스가 깡패다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반대,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러시아 경제는 이미 시궁창이다. 무기화를 한다는 점은 안 팔겠다는 건데 걔들도 이제는 팔아야 살 수 있다. 그냥 가스 가격 올리기 위한 연막일 뿐이다. 그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려서 팔면 당연히 좋은 거니까 가격을 올리기 위한 수작이다라고 보는 쪽도 있다라는 거예요. 루블화 한 달 새 11% 폭락. 러시아 경제 비관론 나오는 이유. 뭐 이렇게 또 다 섣불리 생각하기는 좀 애매한 게 전쟁 시작하고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가 하락했던 시점보다 지금 더 높아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고 나서 11% 빠진 게 과연 엄청난 마이너스일까? 라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딩 자체를 그대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뭔지 아시죠? 뭐 코인이나 주식에서도 하락을 엄청나게 했는데 여기서 30% 반등 나왔다고 30% 폭등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2분기 주식과 코인이 저점 매수가 가능했던 이유는 폭망을 예상했던 2분기 회사들의 성과가 높았기 때문이다. 3분기는 다를 것인가? 그죠? 2분기에 생각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어요.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았죠. 자, 찬성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가 높았던 이유는 제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 3분기부터 제품 가격이 꺾이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테슬라만 해도 그렇죠. 테슬라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가격들이 많이 올랐고 주력 상품 중에 하나인 모델 3의 가격만 해도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규 제품 주문은 뭐 큰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지만 이제 꺾이기 시작해서 다시 내려오게 되면 당연히 주문량이 그대로인데 가격이 꺾이면 실적은 떨어지니까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거다라는 쪽이고, 자, 반대하는 쪽은 전 세계가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넘어갔다.
원자재에 민감한 회사는 이제 미국 주식에 장기적 영향을 못 준다. 그러니까 제조업보다는 이젠 서비스업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좀 흔들려 봐야 뭐큰 영향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월가는 소비자 선호가 상품에서 서비스로 넘어갔음을 알고 있습니다. 월가의 매출이 타격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놀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품보다는 이제 서비스 쪽으로 더 많은 지출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실 미국은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축소되어 버린 제조업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판이다. 사실 제조업이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왜냐? 제조업, 값싼 인력을 찾아서 외국으로 기업들이 나갔는데 그러면서 정작 자국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해외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무언가 문제가 터져서 제동이 걸리면 본국에서 타격을 입는 이런 상황이 많이 펼쳐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탈중국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겠죠. 바이든 고용 호조에 미국 제조업 부활, 경제 성과 자평, 고용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과를 자평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제 제조업이 너무 약해져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다. 제조업이 바탕이 돼야지 이런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곡소리 보소, 매수 타이밍 개꿀. 세 번째, 시장은 이미 나스닥의 저점을 기준으로 컨센서스가 맞춰졌다. 이미 이제 저점을 찍었다라는 건데 찬성하는 부분에서 보면 통계로 보면 80%, 나스닥은 저점 기준으로 6개월간 반등을 무조건 줬다. 그러니까 하락을 하고 나서 바닥을 찍으면 6개월 동안은 반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통계가 있습니다. 6개월 후를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반등을 줬죠. 반대 6개월 뒤에 개박살 나는 경우가 20%다. 그건 경기 침체로 판명 나게 되면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리세션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돼버리면 반등이 아닌 다시 박살이 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닥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상황은 이게 결론이 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딱 단정 짓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아무튼 6개월 뒤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현상에 대한 해석도 다르다. 증시 떠난 동학개미, 안전자산 대이동. 저점에 들어간 개인들은 이만하면 됐다며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목격되었다면서 하락장의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죠. 지운 개미들 다시 접속, 8월 하루 이용자 수 반등. 그러니까 하락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에이 주식 안에 안 쳐다봐 그냥 일상 현생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MTS를 지운 사람들이 다시 접속했다, 다시 설치를 해서 접속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동시에 주식이 다시 좀 쏠쏠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오는 개인 투자자 뉴스가 나오는 판이다. 그죠? 안전자산으로 대이동했다라는 쪽도 있고 접속자 수가 반등해서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뉴스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테이퍼링 이슈도 그렇다. 올해부터 테이퍼링을 실시한다는 뉴스, 본격적인 자산 매입 축소 이슈는 초기에 엄청난 악재로 다가왔다. 그죠? 시장에 풀려있는 돈이 많으니까 자산 시장들이 오르는 건데 이 풀려있는 돈들을 다시 걷어들인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악재로 작용을 했죠. 돈 푸는 시대 끝났다. 테이퍼링 선언한 미국. 시장은 금리 인상의 촉각 이런 뉴스겠죠. 그런데 막상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다 보니 테이퍼링에 제일 큰 영향을 받는 주택 저당 관련 상품이 시장에 거의 나오질 않았다. 이게 나와줘야지 되는데 기존 주택들은 갱신이 되면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 그냥 지금 이율로 30년짜리 상품을 존버 타려는 거지. 그죠? 어쨌든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의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존버를 해야 되죠. 지금부터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갚아야 될 이자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혹시나 고정금리로 상품을 사용하고 있다 하면 무조건적으로 존버를 하겠죠. 오히려 신규 주택이 더 지어지지 못하니 집을 사려는 수요는 줄고 렌트비가 수직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러다 보니 또 양극화가 또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이 떨어져도 뭐 물론 대출을 갚아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렌트비가 오르는 사람들은 자기 집도 아닌데 렌트비를 또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테이퍼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모기지 상품 매입 축소의 효과는 정작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을 다시 흡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리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 이런 모기지 상품의 매입을 축소해서 집과 관련된 쪽에 깔려 있는 돈을 다시 흡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신규 주택이 더 지어지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정작 모기지 상품 매입 축소의 효과가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 투자자들은 당혹스럽다. 월가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한다고 해도 여전히 8.5%로 너무 높은 데다 FED, 연준은 긴축의 고삐를 재고 있고 경기는 침체 우려가 생길 정도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높은 현금 비중을 보유한 채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기관에서도 적극 매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현금을 가득가득 쌓아두고 있는데 주식과 코인이 가는 걸 보고 이성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니 월가의 기관 투자자 또한 인터뷰에서 따라가기 부담스럽다고까지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여기에 투자를 하기가 좀 껄끄럽다, 꺼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따라가기는 부담스럽다라고 자신의 포지션을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시장을 좋게 본다고 해도 정말 싸지 않다. 그러니 지금은 가격이 좀 높은 편이다. 높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나로서는 반갑다. 지금은 월가와 같은 큰 자금들도 주식과 크립토 어디 한 군데 크게 베팅하기 어려운 공백기다. 뭔가 명확한 근거가 있고 확신이 섰을 때 강력하게 베팅을 하는데 지금은 애매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2018년도 이후 전통금융에 의해 코인 왕국이 국권 침탈을 당한 상황에서 탈중앙이 아니라 또 다시 중앙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의견이 반반 나뉘는 경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다. 어쨌든 한쪽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빙을 하고 하던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반반 의견이 나눠진다라는 게 반갑다라는 거죠. 드라이빙 하는 쪽에서도 지금 몸을 사리고 따라가기 부담스럽고 애매하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시장의 난이도가 많이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9월 중순 이더리움 포스 하나만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심플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어쨌든 시장은 걱정을 먹고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또 걱정이 가득한 상황이고 월가에서조차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 포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이 엄청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고 다가오고 있죠. 거기에 반사이익을 얻는 코인들도 있을 거고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 되겠죠. 그런 코인들을 잘 선택해서 탄다면 거기에 맞춰서 베팅을 한다면 또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상황은 심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오르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코인은 또 이런 식으로 개별 호재가 분명히 작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선택해서 투자를 하시면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 특정 코인을 사라, 무조건 오른다 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전반적인 상황이 이렇고 월가에서도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시장의 의견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진다. 시장이라는 게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이 자산 시장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국 상황부터 해서 천연가스, 주식 저점 매수, 나스닥 이런 부분들이 모두 자산 시장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전반적인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개별 호재가 분명히 작용하기 때문에 개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코인을 잘 선택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전반적인 내용이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한 번씩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글뿐만 아니라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